안녕하세요. 김포시 늘봄라디오 일상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심용윤입니다. 일상의 역사는 역사의 중요한 사건과 인물 등을 통해 역사를 살피는 안목과 지식의 폭을 넓히고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겨울에 길모로 가는 시점에 조선의 성공하지 못한 개혁가 중 한 명인 조광조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역사에서 개혁가로 불리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개혁군주로 불리는 정조가 있고, 그와 측근으로 다방면에서 활약한 정약용도 그 범주에 속합니다. 훗날 정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개혁 정책이 후퇴하고 정약용도 수청되어 긴 유배 생활을 하긴 했지만, 그들의 유산은 현재도 전해지며 역사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개혁가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을 이루지 못하고 대부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대 소설 홍길동전의 저자인 허균은 홍길동전에서 그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나라를 담았지만 권력 투쟁에서 밀려 역적이 됐습니다. 그 외에 평등 사상을 기반으로 이전에 없었던 종교인 동학의 창시자인 최재호 역시 역적으로 처형되는 비운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 조선 중종 때 인물인 조광조 역시 비운의 개혁가 중 한 명입니다. 조광조는 30대 젊은 나이에 조선 조정의 대표적 정치가가 됐고, 중종의 강력한 신뢰와 지원 속에 권력의 최정점에 섰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조광조는 유교적 이상주의를 국가 운영 시스템과 백성의 삶 전반에 자리 잡도록 하려 했고, 기존 기득권 정치 세력과의 대결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왕 역시 유학자로서의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왕의 뜻에 반하는 정책도 관철시키게 했습니다. 조광조는 성종 임금 이후 활발히 중앙정치에 참여한 사림 세력의 중심이었고, 사림은 기존 훈구파와 그 색이 다른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광조의 개혁 정치는 얼마 가지 않고 큰 좌절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애초 중종과 조광조의 만남은 서로 다른 곳을 보는 2인 삼각 경주와 같았습니다. 중종은 폭정을 일삼던 연산군을 몰아낸 반정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정상적인 조선 왕위 계승 시스템에서 그는 왕위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비록 연산군에 대한 반정이 명분이 있었다고 하지만 기존 왕을 밀어내고 왕위에 올랐다는 점은 정통성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중종은 반정의 주역들에 의해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중종은 제왕 수업도 받지 못했고 당연히 정치적 기반도 없었습니다. 중종으로서는 그의 권력이 매우 취약했고 반정 공신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그는 그의 배우자였던 단경왕후 신씨가 연산군의 처남이자 연산군 집권기 권력의 실세 중 한 명인 신수군의 딸임을 이유로 공신들의 폐위 주장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런 중종에게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힐 수 있는 세력이 필요했고 사림들에 주목했습니다. 조선의 개국 공신 세력이 중심을 이루는 기득권 정치 세력인 훈구파와 달리 사림은 지방을 기반으로 한 사대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종 때부터 과거 등을 통해 중앙 정계에 진출했고 언론을 담당하는 3사의 관직에 자리하며 정권의 비판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성종은 사림 세력들을 중요했고 사림의 정치적 입지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기득권 훈구 세력은 그들을 강력히 견제했고 그 과정에서 대규모 숙청과 옥사가 발생하는 사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속에서 많은 사림들이 사사됐습니다. 하지만 사림 세력은
지속적으로 중앙정치 진출을 멈추지 않았고 훈구 세력과의 대립도 지속됐습니다. 중종은 훈구 세력과 대척점에 있는 사림들을 통해 공신 세력들을 견제하고 양 세력의 균형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유교적 이념에 입각한 왕도 정치를 기반으로 한 개혁을 주장하는 조광조는 훈구 세력이 주도하는 정치 체제 변화를 원하는 중종의 이해에도 부합했습니다. 중종에 의해 조광조는 30대 나이에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왕에게 직언하는 사건한 요직을 거쳐 조정 전반의 감찰권을 가진 사헌부 대사헌으로 올라섰습니다. 정승반열은 아니었지만 왕의 절대적 힘을 받는 그는 정치적 입지가 매우 강력해졌습니다. 그를 중심으로 사림 세력들은 조정에서 점점 힘을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독자 세력화에 성공한 조광조 세력은 강력한 개혁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대표적 정책은 소격서 설패와 현량과 실시, 위훈 삭제였습니다. 소격서는 도교 행사를 주관하는 관청이었습니다. 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일을 관장했습니다. 하지만 유학자들로서는 도교 사원이나 다름없는 소격서의 존재는 유교적 가치에 반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역대 왕들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권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왕실은 물론이고 민간에서도 도교는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유교적 통치이념 구현을 강력히 추진했던 세종대왕도 소격서를 철폐하지 않았습니다. 소격서 철폐는 중종으로서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광조는 유교적 가치 실현과 왕도 정치 구현을 위해 도교 시설의 존치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조광조와 그 세력들은 중종에게 소격서 철폐를 강력히 주장했고 단체 행동도 했습니다. 결국 조광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소격서는 철폐됐습니다. 조광조에게는 정치적 승리였습니다. 이와 함께 조광조는 사림의 정계 진출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현량과를 실시했습니다. 일종의 천거제도인 현량과는 인재 추천 제도로 추천한 인재들에 대해 왕이 면접을 통해 등용을 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존 과거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폭넓은 인재 등용을 위한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인재 추천의 범위가 사림들에게 집중되고 사림들의 조정 진출을 보도화, 활성화하려는 효과가 컸습니다. 기존 정치 세력들의 반발 역시 강했습니다. 당연히 조정의 주류였던 훈구 세력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조정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반발에도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사림 세력은 조정에서 영향력을 더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커지는 권력은 그에 상응하는 반작용을 불러왔습니다. 훈구 세력의 거센 견제와 반발은 필연이었고 중종 역시 사림 세력의 확대가 걱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종은 사림 세력의 확대를 통해 훈구 공신 세력들을 견제하고 왕의 권한을 높이려 했습니다. 중종은 조광조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삼으려 했지만 자신의 뜻까지 거스르며 그 힘이 커지는 상황에서 조광조는 더 이상 충직한 신하가 아닌 정적이 됐습니다. 결정적으로 조광조와 중종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은 건 위훈 삭제와 관련한 갈등이었습니다. 이는 중종 반정에서 공을 세운 공신들의 공적을 검증해 가짜 공신들을 가려내 그들에게 내려진 포상과 재산들을 몰수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실제 일부 공신들 중에는 유력한 공신들과 결탁해 특별한 공적이 없는데도 포상을 받거나 그 공적을 부풀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불공정한 일이었고
공적을 새롭게 정립한다는 명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종에게는 자신의 정통성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일부 가짜 공신들이 있다 해도 연산군에 대한 반정이라는 명분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공신 선별 작업이 본격화되고 가짜 공신들의 존재가 드러난다면 그 자체로 권력의 정통성에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중종은 훈구 세력들의 비대해지는 힘을 경계하긴 했지만 같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존재들 또한 훈구 세력이었습니다. 만약 훈구 세력들이 조정에서 축출된다면 중종의 권력 기반 역시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 위훈 삭제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조광조는 자신의 일이 정당하고 대의 명분이 있다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현실 정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과 해결의 정치력은 부족했습니다. 실제 조광조와 사림 세력은 그들과 대척점에 있는 훈구 세력을 소인으로 여기고 강한 반감을 보였습니다. 이런 훈구 세력에 대한 부정은 중종에 대한 불충의 소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위훈 삭제와 관련한 갈등은 대대적인 사림 세력 숙청으로 연결됐습니다. 중종은 조광조와 그 세력을 붕당 조성죄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조광조는 하루아침에 권력의 중심에서 역적으로 그 신분이 추락했습니다. 결국 조광조는 귀양 후 얼마 안가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1518년 사원부 대산에 오른 지 1년여 만인 1519년의 일입니다. 조광조의 사사로 대표되는 사림 세력에 대한 숙청은 조선의 역사에서 기묘사화로 불립니다. 이후 조정의 주도권을 다시 훈구 세력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철폐됐던 소격소도 다시 부활했습니다. 인재 등용 제도인 현량과도 폐지됐습니다. 조광조의 개혁은 한때 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립니다. 조광조가 훈구 세력들의 지배된 조선의 조정을 개혁하고 시스템의 문제를 개혁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의 개혁 실패를 안타까워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지나치게 과격했고 반대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편협성은 문제였습니다. 대의를 가진 일이었지만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야 했습니다. 또한 왕의 권력 의지를 과소평가했습니다. 중종은 비록 옹립된 왕으로 불안정한 권력 기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권력 의지는 매우 강했습니다. 이런 왕에게 자신의 주장만을 강요하는 건 불안함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조광조는 왕도 대의에 따를 것으로 여겼고 필요하면 왕의 뜻도 꺾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라 할 수 있지만 왕 중심의 정치 시스템에서 쉽게 받아들여지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광조의 개혁은 조선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주목하고 이를 변화시키려 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실제 조광조가 주목한 조세, 토지의 문제는 이후 큰 사회적 문제가 됐고 부조리의 원인이 됐습니다. 조광조는 그만큼 통찰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과정의 과격함으로 그를 무모한 이상주의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의 사후 다시 사림 세력들이 조정의 실권을 장악하고 조광조는 복권됐습니다. 그의 개혁은 실패했지만 역사에서 그는 개혁가로 남았습니다. 같은 개혁을 시도했지만 역적으로 남은 개혁가들과는 비교가 됩니다. 조광조의 삶은 개혁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개혁은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분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로 인해 이익이 침해되는 이들이 순순히 이를 응할 것이라는 순진한 마음은 실패를 부릅니다.
조광조는 조선의 개혁의 조력자였던 중종의 마음이 언제든 바뀔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조광조의 실패는 이 점에서 다각도로 연구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조선의 한 개혁가의 삶을 살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실패의 역사에서도 현대를 사는 이들에게 교훈을 얻어갈 수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포시 늘봄라디오 일상의 역사 심종열이었습니다.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